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는 침체된 접경지의 활성화가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각 선거구별 이슈를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도내 가장 넓은 선거구,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했습니다. 도내 소방관들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2주뿐입니다. 2일부터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각 후보의 진영들은 필승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을 바꿔야 됩니다. 춘천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허영 후보를 선택하셔서 춘천의 운명을 저와 함께 바꿔나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보수 아이콘인 김진태 후보를 적극 서포팅해서 삼선의원을 만들므로써 중앙에서 힘 있는 지역 경제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도민들을 낮은 자세로 만나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은 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각 후보들은 2일부터 길거리 유세를 시작합니다. 길거리 유세에 사용될 유세 차량과 선거 노래를 비롯한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길거리 연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나 표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가족 1명,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선거 벽보가 붙여지고 선거 공보도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말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수당을 비롯한 돈을 받으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분산된 선거구까지 접경 지역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에는 접경 지역의 춘천 북부 지역까지 합쳐져 혼전 양상인데요. 여야 후보들의 접경 지역 활성화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 화천, 양구와 춘천 북부 6개 읍면동 지역이 합쳐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 4년 전과 비교해 홍천과 인제가 떨어져 나갔고 춘천 북부 6개 지역이 새로 합쳐지는 등 선거구가 대폭 변경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도시 중심, 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선거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구 비례해서 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 기분. 선거구 특성을 반영하듯 후보들은 앞다퉈 접경지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군인 주소지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바꿔 지역 교부금을 확대하고 접경 지역의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법을 바꿔서 군인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에서 3,600억이 생기는데 그 돈 가지고 개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군부대 빠져나간 자리는 군수산업 또는 스포츠 시설 등으로 그 자리를 채우도록. 재선 의원 출신인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교부금 확대 등 지속적인 접경지역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여건들을 개선하려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군인 숫자가 줄었고 그 줄은 것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군인도 군인으로 인해서 받는 교부금이 지금 받는 것보다 늘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외에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유우림 후보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매월 150만 원의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또 정만호, 한기호 두 후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SOC 사업 확충과 맞춤형 사업 지원 등도 공약했습니다. 국방개혁에 이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온 접경지역. 이번 총선에서 접경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외감을 아우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2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도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2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총 8번의 총선 후보 토론회와 2번의 군수 후보 토론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별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김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저희 LG 헬로비전에서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근 2년간의 언론 기사를 모두 모아서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이슈 중 대중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강원도 선거구 중 가장 넓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거구가 넓은 만큼 주민들의 관심사도 다양했습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키워드는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화려한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 남은 경기장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반짝 활기를 띠었던 지역 경기도 올림픽 폐막과 함께 침체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겨울 시즌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너무 한가해요. 바쁘지도 않고.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올림픽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았나 싶어요. 올림픽 하면서 길은 이제 외곽도로 잘 뚫어져가지고 이 덧쳐져서 바로 빠져나와서 바로 그대로 들렸다가 여기 볼 거 없으니까 바로 빠져나가고 이래서 가뜩이나 뭐 썰렁한데 더 손님이 없는 것 같고요.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과 유산 계승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 경기와 관련해 일자리에 대한 이슈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관광업과 숙박업 등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관광지가 많은 지역인 만큼 관련된 일자리도 주민들의 관심사인데요. 리조트와 스키장, 그리고 관광지 등의 키워드도 뒤따르는 걸 보면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려면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도 잘 갖춰줘야겠죠. 관광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온 기사들을 보면 KTX, 철길, 도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수건입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 육축고속도로 중 충북 제천부터 영월 삼척까지 해당하는 미개통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는 건 역시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2025년에 폐특법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차대하고요. 경제성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로 강원도 균형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서고속도로는 착공돼야 한다. 언론 기사에 나온 주요 키워드를 통해 홍천과 횡성, 명월, 평창의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들이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어떤 공약들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학창 시절까지 중앙시장에서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셨는데요. 틈틈이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배달도 했고요. 수금도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강릉에 돌아와서 그 업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강릉의 시민들과 함께 이웃처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의 아픔, 애환,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아는 후보입니다. 큰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이런 후보보다는 함께 이웃처럼 아들처럼 함께했던 그런 후보가 우리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의 아들, 강릉 시민의 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자란 강릉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강릉의 일꾼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저는 지난 33년 동안의 공직 생활 동안 많은 국정경험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저의 풍부한 국정경험과 또 탄탄한 중앙 인맥을 강릉시의 발전에 쏟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새로운 강릉, 활기찬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와 함께 더 나아가 이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국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엄중한 심판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번 총선에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민생을 돌보고 뭐 어떤 공약을 추천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이제 비리가 없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맨날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선하는 것보다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 시장도 조금 뒤돌아봐가지고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좀 더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범위를 넓혀가면은 이게 시장이 계속 다분화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분산이 돼가지고 조금 손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많은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매출도 하락하는 것 같아서 있는 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 발전보다 모두 일단은 정치를 잘해야지. 원주 시민이 세금도 너무 많이 나게끔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사는 거가 좋지. 괜히 내가 해서 이 허벌려 놓고서는 원주시에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다 자기 지방에서 돈을 걷어서 세금 내고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뜰하게 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도 소방관 4천여 명도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요. 재난 대응이 빨라지고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도심까지 덮친 지난해 4월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현장.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화염을 뚫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투입된 소방관은 2천여 명. 강원도 여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의 소방력이 동원된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소방력이 한 재난 현장에 투입된 건 지난해 동해안 대형 산불이 처음입니다. 1일부터 전국 모든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재난 대응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소방관들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왔지만 국가직 전환과 동시에 소방청장의 일괄된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가직 전환 시행 첫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직으로 바뀐 이유는 전국적으로 화재가 생겼을 때, 재난이 났을 때 전국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전국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일 잘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게 강원 산불 1년 전에.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도 일원화된 지원과 임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각각 달라갖고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4월 1일자로 국가직이 돼서 전체적 예산이 통일되기 때문에 뭐 장비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은 처우 개선에도 기대가 높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이제 더 좋아질 것 같고 저희 사기 진작 같은 거에 더 힘있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들은 도내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5만 2천여 명.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치료와 치유를 맡을 전문 시설을 우선 추진 필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1일 오전 11시 30분쯤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진화차 8대, 진화인력 8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4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양구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동물방역관은 지난달 28일 양구읍 수인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총 208마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화천과 철원 이외의 지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 10km 주변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주변 양돈 농가와 도로 등에 대한 긴급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와 양양군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양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수단과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대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두 체육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개최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희 LG 헬로비전은 도내 각 선거구의 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원주시 갑과 을의 출사표를 던진 11명의 후보를 안내드립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명부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원주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 우리공화당 이강범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균 후보,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미래통합당 이강후 후보, 민생당 안재윤 후보, 우리공화당 현진섭 후보, 민중당 이승재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성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의 관심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새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날인 수요일 예년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목요일 역시 따스하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기온을 살펴보면 아침 저녁으로 영상권을 유지하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에 환절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구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